지난 시간에는 피부과 시술 잘못 받으면 호구되는 시술 탑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절대 땅콩형 얼굴이 되면 안 돼요. 여기 옆부분 좀 까져 있으니 여기는 꼭 피해주세요. 혈관 사고라든지 뭉칠 수 있는 부분 튀어나와 보인다든지 이동성이 있어서 더 처져 보인다든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론의 닥터강 강유진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부과 시술 잘못 받으면 호구되는 시술 탑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술들이 또 과하게 받거나 잘못 받으면 부작용을 좀 겪을 수 있는 시술들일 수 있어요. 그런 부작용들을 겪었을 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부작용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한 레이저 치료, 과한 레이저 토닝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졌어요. 자극받았는지 피부가 뒤집어지고 예민해졌어요. 이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 때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열 자극이 많이 가해졌다 하면은 피지 분비량도 증가하고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거나 뒤집어질 수가 있고요. 예민한 피부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레이저 치료를 과하지 않게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좀 피부 상태가 예민한 상태면 레이저 치료를 조금 텀을 두고 쉬어주는 게 좋을 수 있고요. 레이저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피부가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습을 집에서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 앰플, 레티노이드 계열의 주름 미백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연고라든지 화장품은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미백 크림이나 자극감이 있을 수 있는 스킨케어는 레이저 치료 직후에는 바르시면 안 되시고요. 레이저 치료 이후에는 진정 크림이나 수분 크림, 재생 크림 정도로만 좀 도포를 많이 해주시고요. 레이저 치료 이후에는 당연히 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레이저 에너지가 색소에 흡수가 돼서 광열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열감을 좀 빠르게 식혀주시는 게 좋으실 수 있어요. 후관리로 시원하게 마스크팩을 냉장 보관하셨다가 올려주시고 아니면 멸균과제 생리식염수를 뿌려요. 그걸 냉장 보관해놨다가 좀 시원하게 해서 집에서 이거를 올려놨다가 피부 장벽이 좀 강화되게 그런 이후에 마무리로 수분크림을 좀 발라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열이 많이 오르지 않게 열을 빨리 떨어뜨려주는 그런 관리들이 되게 중요할 수가 있고요. 과한 필링, 각질 정리도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레이저 치료 전후로는 집에서 따로 막 각질 정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질 정리를 많이 하시게 되면 피부 장벽이 되게 약해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레이저 치료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레이저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단계다 하면 굳이 필링을 집에서 따로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레이저 치료 이후에 오히려 색소가 진해졌다 하는 거는 PIH라고 해서 포스트 인플라메터리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염증의 과색소 침착이라고 하거든요. 염증 반응에 의해 가지고 색소 침착이 과다하게 또 생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병원에 문의를 해가지고 면밀한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염증의 색소 침착이 생긴 부분이 재생되면서 복원될 수 있게 폴리뉴클레오티드 DNA 성분의 주사를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사 치료가 들어가 준다면 훨씬 좀 더 빨리 복원이 될 수가 있고요. 재생 레이저, 제네시스 레이저 정도로 자극되지 않게 치료가 들어간다면 pH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재생 연고, 비판텐 연고, 판테놀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요. 집에서 마지막 단계 pH가 온 부분에 좀 더 바르고 주무신다면 빠르게 염증 색소 침착이 생긴 부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구되는 시술 중에 또 두 번째가 과한 필러였었는데요. 과한 필러는 부작용을 또 일으킬 수 있다고 했었어요. 혈관 사고라든지 뭉칠 수 있는 부분 튀어나와 보인다든지 이동성이 있어서 더 처져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데 일단 필러가 뭉쳐 있거나 튀어나와 보인다거나 하면 마사지나 몰딩으로도 이게 뭉친 게 풀어지지 않는다면 히알루론산 성분 그 필러를 녹여줄 수 있는 히알라제 주사 성분을 통해 가지고 녹여줄 수가 있어요. 히알라제 주사로도 안 녹는 경우에는 단단한 피막으로 쌓여 있거나 단단하게 깊은 층에 뭉쳐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시술로는 고주파 캐뉼라 시술이 있는데요. 필러가 뭉쳐 있는 부분에 안전하게 캐뉼라가 들어가서 끝에서만 고주파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필러를 안전하게 녹여서 압출을 통해서 빼내는 식으로 뭉쳐있는 필러를 제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필러가 좀 뭉치거나 부작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주변에 이런 고주파 캐뉼라 시술을 하거나 필러를 잘 안전하게 후처치를 잘 할 수 있는 병원을 잘 알아보셔가지고 빠르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필러가 뭉친 게 너무 오래되거나 하면 그 주변 조직들이 더 손상될 수가 있고 유착이 심해지게 되면 나중엔 더 꺼지거나 피막이 되게 단단해지면서 제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은 병원에 문의를 해서 빠르게 녹이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요. 그걸로 안 된다면은 고주파 캐뉼라 시술로 녹여서 없애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치를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필러가 뭉치면은 그 뭉친 느낌을 바로 알 수 있나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 2주 지나면서 서서히 뭉치는 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뭉쳤다라는 느낌이 드는지는 보통 몰딩하러 왔을 때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몰딩할 때 만져보면 좀 뭉친 것 같네요. 아니면 마사지나 몰딩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범위가 아니라 좀 뭉쳤다. 그때 바로 좀 조치를 취해가지고 안전하게 녹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필러 받고 나서도 집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안전한 층에 안전한 용량으로 들어가서 의료진이 몰딩도 잘 해가지고 매끄럽게 만든 상태라면 그렇게 뭉칠 일이 없는데 만약에 급하게 하는 병원이라든지 아주 저렴한 필러로 그냥 공장형 병원에서 하셨다 하면은 간혹 그게 좀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집에서 굳이 막 내가 없애겠다고 마사지를 하시면 오히려 염증이 생기거나 더 고생하실 수 있으니 뭉쳤다 하면 바로 시술받은 병원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호구되기 쉬운 시술 3가 레이저 리프팅이었는데요. 고주파, 초음파, 마이크로웨이브 여러 가지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리프팅 중에 고가 라인으로 과하게 받았다. 볼페임이 생긴다거나 헬스케 보인다거나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당연히 리프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절대 땅콩형 얼굴이 되면 안 돼요. 여기 옆부분 좀 까져 있으니 여기는 꼭 피해주세요. 강조를 드리면 선생님도 좀 더 세밀하게 봐주시거든요. 미리 디자인을 잘 해주고 꼼꼼하게 해주시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볼페임이 생겼다. 그럼 이제 원인이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리프팅 직후에 좀 볼페임이 생기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열 에너지가 딱 강하게 가해져가지고 응축돼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걸 수 있어요. 하관 쪽에 턱선 라인에 많이 들어가면은 하관 쪽 턱선이 좀 붓거든요. 오히려 옆불이 꺼져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주변 조직들이 많이 약한 상태고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리프팅을 좀 강하게 받았다. 그 열 에너지에서 응축되면서 일시적으로 울퉁불퉁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시술 직후에 보였다 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붓기가 깔아앉고 효과를 본 다음에 재평가를 해보는 게 좋고요. 시술 직후에 좀 부었다 냉찜질을 하기보다는 진정 마스크팩 같은 거 있죠. 알로에 겔이라든지 좀 해주고 수분 재생크림을 자주 발라가지고 재생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붓기도 빨리 빠지도록. 한 달 뒤에도 꺼져 보인다. 그러면 이제 볼페임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볼페임이 생겼다. 피부 조직이 되게 약했었던 경우일 수 있어요. 과하게 들어갔다거나 여기에 콜라겐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콜라겐 촉진제라든지 콜라겐 재생 주사를 한두 번만 받아도 폐어 보였던 부분이 매끄러지면서 좋아질 수가 있으니 어쨌든 과하게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인데 폐였다 하면 관리 시술로 교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구되기 쉬운 시술 유형 분석 없이 마구잡이로 받은 실리프팅 그런 경우에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내가 지방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실리프팅을 과하게 끌어당겨서 받았다. 실을 너무 강하게 당겼을 때 여기가 울퉁불퉁하게 패여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마사지를 좀 풀어줄 수가 있는데 너무 심하게 당겨진 경우에는 시술로 다시 좀 풀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콜라겐 형성 촉진제, 울트라콜이나 주베르 같은 걸로 안전하게 안전 범위로 채워주면 어느 정도는 울퉁불퉁해 보이지 않게 관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지방이 너무 많아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경우에는 지방분해 주사, 윤곽 주사라든지 울퉁불퉁해 보이지 않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5번째죠.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 진행됐다 모공흉터 치료. 그런 과한 시술, 불필요한 시술이 많이 가해졌다 하면 이제 피부가 되게 예민해지고 뒤집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연락을 해서 진료를 보시고요. 염증성으로 많이 이제 피부가 예민해진 거기 때문에 피부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진료하에 약을 좀 드시거나 연고를 좀 발라주거나 진정될 수 있는 쿨링 모델링 마스크팩을 몇 번 더 받으시거나 마스크팩을 시원하게 해서 진정을 시켜주는 관리로 대처해 볼 수가 있고요. 과하게 뒤집어졌다. 진짜 너무 피부가 예민해졌다. 레이저 시술을 계속 받기보다는 쉬어주는 게 좋고요. 약을 복용하거나 연고 도포를 해준다거나 피부 장벽이 다시 복원될 수 있는 재생 연고들 있죠. 자주 도포해주면서 피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지가 너무 많아서 뒤집어진 거다. 2, 3주든 한 달 뒤에 예민해진 게 진정되면 피지라든지 여드름 트러블이 많이 올라온 것들에 대한 치료를 병원에서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보톡스 시술도 눈썹이 근육을 되게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이마랑 미간 쪽 보톡스를 할 때는 근육의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해서 세밀하게 시술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렇게 받아도 너무 눈이 무겁다. 어느 정도는 이게 보톡스의 효과가 너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니 열에 약하거든요. 보톡스가 온찜질을 좀 해주면 보톡스 효과가 좀 풀어지면서 인상이 빠르게 부드러워질 수가 있고 눈썹이 좀 치켜 떠지게 된다. 사무라이 눈썹이 됐다 하면은 시술해준 병원에 문의를 해서 이 사무라이 눈썹이 되는 이 부분에 리터치 개념을 살짝만 좀 잡아주면 금방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입꼬리
보톡스가 좀 삐뚤어지게 잘못 받았다, 과하게 잘못 들어간 경우인 거거든요. 그럴 때도 온찜질을 해주고 비대칭이 있는 거는 시술받은 병원에 문의를 드려가지고 보톡스를 아주 소량만 비대칭 교정을 위해서 맞춰주면은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톡스도 또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사각턱이랑 측두근 보톡스 이런 거는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도 있고, 이갈이를 하거나 이를 앙담은 습관이 있거나 힘이 되게 많이 가해지면서 같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런 걸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 보톡스를 여기 옆볼 꺼진 부분까지 과하게 맞는다면은 옆볼이 꺼질 우려가 있으니 여기 옆볼이 꺼지지 않게 시술을 잘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침샘 보톡스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나 이하선염을 앓았다거나 볼거리 앓았다거나 했던 분들은 침샘 보톡스는 맞지 않는 게 좋아요. 부을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미리 그걸 알아보시고 의료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있고요. 침샘 보톡스를 하면 어쨌든 침샘이 점점 줄어드는 건 있는데 되게 천천히 줄어들거든요. 사각턱보다는 더 오래 걸리기는 해요. 턱 보톡스는 근육이 줄어드는 거고요. 침샘은 정말 말 그대로 샘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서서히 줄어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침샘이 발달할 수 있는 원인 교정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 야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생활습관, 식습관을 교정을 먼저 해주셔야 침샘이 더 잘 줄어들 수가 있고 재발되지 않고 악화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피부과 시술 잘못 받으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유형이랑 유형별 대처 방법,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시술들이 많은데 부작용 없이 예쁘게 시술 잘 받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신다거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시술해준 병원이든 부작용 대처를 잘하는 병원에 문의를 해가지고 용기를 내셔서 잘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이론의 닥터강 강유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